지난주에 했던 게, 그, 저거 했죠? 저희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수학 모델 할 건데요. 음. 이 수학 모델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지난번에 펜노적의 실체에 이르는 길에서 리만 기하 관련돼 가지고 계속 나오면서 리만 공간 뭐 이런 것들 막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음, 매니폴더 다양체 해가면서 다양체가 매끈하지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겹쳐져 있고 음. 서로 이웃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일 멀리 이웃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어떤 얘기가 거기 가득했잖아요. 이해 못하는 얘기들,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뭐 그냥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읽고 나니까는 개념이 빨리 이해가 되지. 그때,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읽으면서 보니까 그때 펜노저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 설명을 철학적으로 하셨구나. 그러니까 개요 설명할 때 되게 막 어려운 말 막 쓰잖아요. 음, 그게 이 딜레즈의 이 철학에서 리만 공간을 설명하면서 많이 차용을 하셨구나, 같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양에서는 이미 이 들레즈의 이런 철학에 기반한 해석들하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모델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음. 그, 이미 상업적으로도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지.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네. 그때 참 생소했지만은, 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벨 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거죠. 음, 하여튼 좀 부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리만의 어떤 결정적 사건, 이제 다양체라는 게 이제 리만 공간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데, 그들레즈는 이 수학 리만의 어떤 혁명적인 전환으로 시작한다라 하면서 리만이 이제 배수를 수로적 상태로부터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거 어떤 뭐 배수니 뭐 이렇게 수열이니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아예 다양체라고 하는 명사로 만들면서 복잡한 어떤 그걸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이 변증법의 종지부를 찍고 다양체 유형학과 위상기하학을 시작한 게 이제 수학자 리만의 혁명적 전환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내용 중에 이제는 크기와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리만과 헬름홀츠의 통찰에 따라서 다양체를 구분하자면 이제 크게 이제 크기라고 하는 거하고 크기의 다양체와 이 거리의 다양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기가 뭐냐면 어떤 다양체의 크기 뭐 이런 고정돼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는 이제 홈페이지 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계산 가능하고 홈페이고 그것의 결정적인 크기이므로 계산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한 영역 안에서. 그리고 비교 가능하고 두 점 사이의 수직성과 수평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만약 이걸 분할하더라도 이 등질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10이 된다든지 뭐 이런 분할했을 때도 등질성이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기의 어떤 속성이고, 이제 거리의 다양체라는 게 있는데 이 거리는 이게 좀 사실 크기와 비슷할 수 있지만 이 거리는 집합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각조각이 이렇게 돼 있는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같은 음고와 다른 음고. 그러니까 도하고 미를 더하면, 도하고 미를 더하면 뭐, 파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른 음이 되는 거고, 그, 뭐,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플러스하면, 그, 그게 더 좋은, 요 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중간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분할하거나 더하거나 이랬을 때, 이 성질이,
다시 정의가 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다. 음고나 이런 것들이 뭐가 이 두 가지가 등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적 측정, 척도적이지 않아서 저항의 요인이 없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부정확하지만은 엄격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이 둘 핵심은 뭐냐? 거리는 분할될 때마다 본성을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 거리가, 그러니까 이 매끈한 공간에서는 분할됐을 때 그게 이게 뭐 양질의 그 등질의 어떤 걸로 이렇게 나눠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완전 다른 어떤 본성으로 바꾸어진다는 거고요. 그 예시로는 이제 온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온도는 작은 그 두 온도의 합하면 그게 이제 합하 뭐 0도, 아니 1도와 3도를 합하면 4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그보다 낮은 속도, 근데 뭐 1km와 3km를 합하면 4km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같은 양이지만은 그 성격이 서로 집합의 어떤 형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운동은 뭐 뜀뛰기, 속보, 걸음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은 이 나누어진 그 가까이 구분은 분할의 순간마다 본성이 바뀌며 각각의 계기들은 다른 운동의 구성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이 거리라든지 운동을 이렇게 나누면 뭐 빨리 걷는 거에서 나누면은 그 천천히 뛰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속 뜀뛰기, 뭐 걸음,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어떤 본성을 가지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는, 오히려 그 크기의 다양체는 양적인 것이고 예, 거리의 다양체는 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간단하네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온도라는 건 질이라는 거지. 질의 예. 척도일 뿐이지. 그 어, 개념 하듯이. 그러니까 길이는 그 크기잖아. 길이. 네네. 근데 그쵸. 거리는 이건 그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 일괄적으로 그게 등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고 뺀다 해서 그게 비례해가지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교수님 그 얘기가 여기 있진 않은데 책에 딱 그 얘기가, 예, 그 하나는 양의 그 얘기고 음, 하나는 질의 얘기고, 질은 분할되면 다른 성격의 그게 그치.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는 다양체들의 어떤 매끈한 다양체와 홈페인 다양체들의 차이인 거죠. 다양체 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속의 다양체라는 걸 이제는 그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이 다양체 이론 발전 속에서 베르그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베르그송은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관한 에세이에서 이 지속을 척도적 다양체와 대립 하는 다양체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 척도적 다양체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 분할하거나 뭐 그 이 크기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 이게 척도라는 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있는 뭐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다양체와 지속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적인 거지 않습니까? 연속적. 이거는 결국 그 연속되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고 끊기지 않은 매끄러운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 새로운 다양체를 제시했고, 그것을 명명해서 이제는 이런 지금 헬름홀츠 리만이 이제 이런 그걸 만든 거죠. 지속이란 결코 분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되는 경우 그때마다 본성을 바꾼다는 거죠. 예, 그게 지속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끊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지속되는 한은 같은 어떤 그 흐름이고.
그래서 아킬레스의 달리기로 보면 달리기는 걸음으로 분할되지 않는다. 그쵸? 맞죠? 그리고 하위 다양체들은 그것들로 분할된 다양체와는 본성이 다르다. 음. 이 하위 다양체는 서로 간에 상이한 본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베르고송은 두 다양체를 구별하면서 여기 표현이 있네요. 질적이고 융합적이며 연속적인 다양체는 이제 매끈한 공간이라고 했고, 수적이고 동질적이며 불연속적인 다양체는 홈페인 공간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리만의 공간은 이제 순수 패치워크다라는 거죠. 리만의 공간은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등질한 성격으로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막 그 헝겊이 겹쳐져 있듯 이렇게 그 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리만 공간은 여러 종류의 동질성이 배제된다. 모든 종류의 동질성이 배제된다. 왜 동질성이 배제되죠? 그리고 각각의 이유관계는 유클리드 공간의 작은 단편 같지만 하나의 이유관계는 다른 이유관계와 연결되는 것은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 연결의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그리고 서로 단편적이고. 따라서 각각 일반적인 리만 공간은 서로 무관한 조각들의 무정형적 집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리만 공간에서는 이 조각들이 서로 관계가 없는 조각들이 어떤 정해진 형태가 아니라 아주 그 패치워크처럼 막 그 무 정해지지 않은 형태의 그 집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만 공간은 순수한 패치워크의 형태고 그 접속과 촉각적인 관계가 있고 또 리듬적인 가치도 있고 무정형적이고 비동질적인 매끈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리만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간을 참 공부하기도 어렵게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주가 그렇게 돼 있잖아. 우주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거 아니야. 리만 공간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아, 공간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리만 공간이라는 거를 이제 창안해내고 그런 저기 뭐야 질적인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사실 생성으로 봤을 때는 등질한 어떤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예, 그 서로 계속 다른 양자들이 거지. 양자들이 어디에서 좀 더 모이고 다른 성질에 모이고 뭐 이러다 보면 모든 공간에 이게 등질하게 누가 이렇게 뿌려놓은 게 아니라 음. 자기들끼리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 등질이라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수목형 사고, 그러니까 선형 사고 이런 예, 거를 하면 모든 게 다 이게 등질이라고 가정을 예, 하고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실제 그런 거는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시간도 그런 거잖아. 공간도 예,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예, 이게 그 절대적으로 이렇게 딱 분할을 하면은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우주에는 그런 현상이 보기가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는 만들 수 있겠지. 네, 인공적으로 그렇죠. 뭐 시계는 시간을 인공적으로 쪼개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등질적인 것처럼 보이고 음, 근데 시간도 사실 예, 이 우주의 시간을 어느 시계도 지금 정확히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몇 년마다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따라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지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물이 이렇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학자들이 그 뭐라 해야 되나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건데 공간마다 틀리니까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거죠. 이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모르는 거가 너무 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우주의 물체들이
그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예,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그 철학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그 어렵고 일반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근데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그것도 그런 현상을 또 설명하려면 이런 철학과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해질 정도로 사람들의 이제 지능이 발달했다고 봐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게 그 리먼 그 공간의 그 뭐 무한의 어떤 공간의 종류들 중에 그 가장 뭐 많이 발생하는 종류의 그 형태를 뭐 음, 패턴화 시킨다든지 요 정도의 어떤 발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어떤 그렇지. 과학이나 네. 탐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면 이 수많은 어떤 그 공간들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근데 그 자기가 정의한 공간도 한 순간의 그 측정이지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무기력해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더 그 다이내믹하고 막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아? 뭐가 또 있을까? 이렇게 막 찾을 게 탐구할 게 무한하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는. 아이고, 그 그러면 그 계속 탐구기 어렵지 않아? 이게 되게 지칠 것 같아. 나는 막 그냥 그 호기심이 막 발동을 하는데 그 저기도 그래서 차원도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차원은 3차원까지는 예. 이게 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쉬운데 그 이면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차원들이 또 계속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뭐 5차원, 11차원, 막 12차원 막 이런 그 다차원 공간들을 갖다가 생각해내는 게 이게 다 리만 수학이 나오고부터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차원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고. 네, 그렇죠. 이 결국에 조각조각이 겹쳐져 있다는 거는 그 예, 조각조각 하나가 하나의 차원이잖아요. 왜냐면 X축이 될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맞아. 예. 그래서 하여튼 야 이거는 리만 수학이 좋긴 한데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긴 한데 할 일이 많은 게 아니라 할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의 이제 수와 과학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제 수는 수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어진 수 해가지고 이미 뭔가 그 확정되거나 이렇게 크기가 측정된 거 이런 수가 있고 그 아직 세고 있는 수 이 방향성이나 계속 세고 있는 수는 이제 매끈한 공간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메이저 과학은 이미 그 교과서나 이런 데 실린 척도적인 어떤 다양체들 이건 발견된 거죠. 이런 다양체들이 이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마이너한 과학 이거는 지금도 계속 그 순수하게 그 공간들을 찾고 있고 특징들을 질적인 어떤 구분들을 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과학인 거죠. 그래서 매끈한 공간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한 과학은 지금 세어진이 아니라 세는 수에 대한 감각과 취향을 다수적인 그 과학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소통시킴으로써 다수적 과학을 끊임없이 풍부하게 한다. 결국 이제 이 소수 마이너한 과학들이 필요 없다고 다 없애버리면 메이저한 것만 딱딱딱 남겨놓고 그러면 이제 사회는 이 상당히 그 경직돼 가는 거죠.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수의 과학이 이 소수의 과학을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당장이 이제 이 자체가 풍부해지는 거죠. 음, 그게 이제 수와 과학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전형적인 모양은 저는 이게 프랙탈이라고 그때도 프랙탈 얘기했었잖아요. 음, 프랙탈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만델브로트는 이제 프랙탈한 대상은 매끈한 공간의 일반적인 수학적 정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 프랙탈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그 고정돼 이렇게 된 그건데 가만히 보니까 생성의 끝판왕인 것 같긴 해요. 약간의
자기가 그 그리는 규칙은 있잖아요. 안에 그 공식이 있긴 하잖아요. 음. 그 공식을 따르지만 그 공식의 내용이 계속 그 수가 상당히 그 달라지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바뀌잖아요. 같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패턴과 규칙에 따라서 계속 커지는 이게 딱 전형적인 그 뭐야 생성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코드와 인풋과 아웃풋 이게. 근데 이 교수님 분수 차원이라는 거를 아까 이게 있던데 이 분수 차원은 들어간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요? 분수가 차원이 될 수가 있나? 될 수는 있긴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다양체 공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수 차원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네네. 해왔고, 그게 이제 사실 수목형 사고인 거고, 음. 얼마든지 분수 차원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아, 그렇잖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 2분의 1 차원. 뭐가 문제야? 아, 2분의 1 차원 되게 어색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방향의 연속적 변이가 이제 접선은 없으며 방향의 연속적 변이만 있다. 그러니까 계속 방향이 그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지표는 분수 차원의 방향성으로 나타나고 평평한 다양치는 선은 여전히 선에 있으면서 면을 채우는. 그리고 계산 없는 점유. 공간 자체나 그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동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선 이상이지만 평면 이하, 입체 이하지만 평면 이상. 뭐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좀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면 아유 뭐 프랙탈 얘기인가 보다. 그 정도에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보충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상상의 지평을 넓히면 네.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서 저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뭐. 네, 근데 저도 그 프랙탈을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강타가 네, 그 머리 모양이 네, 그 저기 이렇게 꼬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딴 거지. 왜 흑인들이 보면은 그 네 개, 머리카락이 막 머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네, 그 막 이렇게 딴데 그래서 네, 네, 수십 갈래로 이렇게 따는 거지 한 머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 쪽두리 할 때 하나로 따잖아 전체 네, 머리를. 네, 근데 흑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살속으로 파고든다네. 그래서 아, 아주 그냥 몇 개씩만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 따서 수십 개를 따고 다닌대. 그 흑인 애들 돌아다니는 애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음. 그걸 이제 강타가 그 가수 그 활동할 때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런 딴머리를 이제 처음으로 한국 가수들 중에선 처음으로다가 이제 선을 보였는데 그게 프랙탈 개념을 표현한 거래.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강타의 음악도 네, 그렇게 단선적인 어떤 그 음악 이런 게 아니라 왜 우리 저 한 소장이 했잖아. 왜 다성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네, 이 차원이 늘어나는 거거든. 이게 아, 이제 뭐 박자가 아니라 리듬, 뭐 이렇게 리토르넬로 뭐 이런 음악적 개념들도 사실은 이 들레즈의 철학에 이렇게 반영돼 가지고 현대 음악들은 다양해진다고 했잖아. 예, 예. 그냥 그거를 가요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강타라고 하더라고. 진짜요? 그런 응.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정재승 교수가 쓴 그 아, 크로스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아, 그 뭔가 그 뒷얘기가 있나 보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 강타가 되게 머리가 좋았다고 하더라고. 철학책도 많이 읽고 애가 상당히 이렇게 그 사고가
되게 어드밴스돼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되게 잘생겨가지고 별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가수 중에서는 아주 머리가 좋은 애래. 아, 그래요? 예, 천재라고 하더라고. 야, 아니, 그 강탈 한번 다시 하겠네. 네. 하여튼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어쨌든 프랙탈에 대한 어떤 생성에 의해서 생겨지는 그 개 고유의 어떤 그 형태들이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들레지 공간에서는 이제 비대칭적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번역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가 아니고 그 매끈한 공간을 종속시키고 촉코도화하고 척도화하는 조작이 이제 번역인 거죠. 결국 그 매끈한 공간을 포획해 가는 그 저기 그 이 홈페이지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심는 이걸 이제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표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매끈한 공간에 번식, 확장, 굴절 이 부여하는 조작을 하고 매끈한 공간이 호흡하고 일반적인 표현 형식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가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몇 번 나오는데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진보는 홈페이지 공간에 의해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니까 그 진보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의 어떤 그 인류 문명의 어떤 진보라고 하죠. 그 결국은 그게 그 형식화돼야지 국가 장치의 그 내용이 돼야지 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변적인 것들이고, 근데 그 사변적인 그 모든 생성은 매끈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런 그 국가 장치들이 포획함으로써 이제 진보의 인류의 어떤 문명의 진보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책을 내가 번역했다면은 번역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나는 예. 전환이라고 했을 것 같아. 전환. 아, 전환. 그 아까 왜 그 다양체 공간에서 이렇게 한 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네, 이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네, 네.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도 하고 예,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트도 한국말에서 뭐 영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예. 근데 이게 언어에서는 그걸 우리가 번역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 아, 이게 물질적인 상태에서는 전환돼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긴 하네요. 여기 근데 번역이라는 표현이 저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웬 되게 번역하고 봤더니 걸리적거리더라고. 번역이라는 그죠. 말. 약간 약간 좀 걸치적거리죠.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니까 결국은 트랜스포, 전환이야, 전환. 그러니까 전환. 트랜스라는 어원이 다 똑같잖아. 예, 트랜슬레이트, 그렇죠. 트랜스폼, 트랜스포 트랜스레이트. 이게 다 같거든. 그러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다 트랜스라는 말을 앞에 붙여가지고 영어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전환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 네, 네. 상태의 어, 변화, 쉽게 얘기하면 예, 상태의 변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전환이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보이는데 음. 번역하면은 뭔가 이렇게 근데 이게 갑자기 말이 떠오르잖아. 영어에서 뭐 중국어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하여튼 그런 게 그게 잘 와닿진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모델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물리학 모델은 이제 홈페이지의 물리학에서 이제 결국 수직과 수평선의 교차 그 설명하는데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계열의 평행선이 있는데 하나인 수직선들은 고정적인 것이고 지난번에 시실 날실 뭐 그 했었잖아요. 예, 네. 그거 어, 것 내지 상수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의 수평선은 변수의 역할을 한다. 예,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교차에서 이제 물리 모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시실과 날실, 화음과 선율, 경도와 위도와 관계가 같다. 그래서 교차가 좀 더 규칙적으로 될수록, 교차가
좀 더 규칙적으로 될수록 패턴이 생기겠죠? 그러면 홈페임은 더 단단하게 되고 공간은 보다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게 아까도 공간 속에 양자들이 퍼져나가면 그 양자들의 모이고 뭐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이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그 다른 공간이 되지만 이런 수직과 어느 정도 수직적으로 정해진 데에 양자들이 계속 어떤 등질한 형태로 모이면 그 안에 규칙이 생기겠죠. 어느 정도의 매끈한 비슷한 어떤 형태의 공간이 생기고 그게 더 단단해지면 그 공간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는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운동, 예,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물리학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들레즈는 이제 이런 통찰로 동질성은 처음부터 매끄러운 공간이 특징이 아니고 반대로 홈페임의 극단적인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질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홈페임이 좀 생겼는데 계속 비슷한 게 계속 쌓이면 이제 그 공간 자체가 비슷한 어떤 애들끼리 모이는 그런 극단적인 결과다라는 거죠. 이 매끈한 공간은 오히려 근본적인 이지성에 속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들이 서로 각자의 공간으로 이질적으로 있겠죠. 매끈한 공간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로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나름대로 되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정반대로 생각했잖아. 왜 니만의 저기 공간 이런 게 네, 오히려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수학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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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나 그 기하학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걸 이 책을 읽고부터는 오히려 이런 리만 공간이 더 네. 일반적이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는 절대적 시간, 절대적 네, 공간, 등질화된 그 유클리드 공간, 이런 예. 것들은 다 예외적인 거야, 오히려 거꾸로.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걸 막 만들어도 네.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막상 디테일에 가면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맨날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누가 계속 글을 올리는 거를 보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상에서 예, 그 실제 거리는 불과 한 4km, 8k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예. 그 시간,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 거리가 무슨 8시간 차이가 나고 그런 지역이 있대. 그 경계가요? 경계가. 그래서 저기 뭐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그 알래스카하고 예, 사이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예, 예, 시간선. 예, 예. 그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어떤 섬에서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섬인데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와, 1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거리는 불과 4km? 3분? 3분도 안 걸린대. 배 타고 이게 수영도 할 수 있대. 심지어는 사람이. 근데 1시간 차이가 난대. 저 뭐야, 이게 그린시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영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선으로 쭉 나누잖아. 예, 뭐, 시간의 그 불균형에 의해서 돈벌이가 없나? 그걸 그럼 이용해서 그게 시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 시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계. 아니, 시계의 시간은 금질화된 거지. 이건 그 예, 양쪽으로 이렇게 일부러 갈라놓은 거지. 24시간을 갖다. 근데 예, 그 실제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게 막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걸리는 시간이 불과 3분인데 예. 참, 근데 그 시간선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1시간이 그냥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그렇지. 걸린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은 3분이지. 3분이고. 그러니까 시계의 3분인데, 시간은 3분인데 기계의 시간은 기계의 그치. 시간, 실제 시간이 실제 시간은 3분이고, 기계 시간이 1시간 걸, 3분이고 그 뭐야 시간을 기준시. 왜 우리 나도 지금 필리핀 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8시 40분이거든. 또 여기 9시 40분이 1시간 차이 나잖아. 그래서 예, 1시간 그렇죠. 차이가 나잖아. 이런 거야.
그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그냥 한 시간이 사라지고 더해지고 그러잖아. 네, 맞아요. 그거를 실제로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지네. 그러니까 기계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정말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하려면 뭐 모래시계라든지 물리적으로 정말 음, 이제 그 기계적으로 이렇게 시간선을 제어받지 않는 뭐 실제로 뭐 우리가 뭐 숫자를 센다든지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 틀리는 실제 우리가 정해놓은 게 틀리는 오차들이 꽤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런 거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필리핀하고 한국 사이에 한 시간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 납득이 되잖아. 여기 네, 한 네다섯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네, 그쵸. 이게 지역을 벗어났으니까. 근데 그 태평양에 있는 몇 개 그 국가들, 그 일본 그 뭐 오키나와 이쪽에도 그게 해당이 되더라고. 그런 데가 선들이 그 시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꾸불탕꾸불탕하고 어떤 거는 쫙 옆으로 왔다가 가고 그래. 네, 그런 맞아요. 데서는 이게 위도는 똑같은데도 시간이 달라. 네, 맞아요. 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막 나갈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학이 정해놓은 거잖아. 그게 네, 과학적 맞아요. 과학이 정한 거죠. 이게 등질이라고 가정하고 지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간표 정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네. 실제가 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죠. 네. 맞아요. 그걸 가정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동질화의 그 물리적 과정을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사실 책에 이렇게 1, 2, 3, 4 쭉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다 보면 느끼는 바가 뭔 얘기야? 라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어쨌든 평행한 중력의 수직선으로 이 공간을 이제 그 평행한 중력의 수직선 이렇게 약간 교체죠. 홈을 파고 이 중력을 중심으로 이제 모인다는 거죠. 평행선이. 그러면 아까 위에 이 역할 비슷해져요. 그러면 방향이 바뀔 때도 중심점 위치는 불변하는 어떤 그런 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중력이. 그래서 중력은 보편적 인력의 특별한 경우이고, 그리고 일이란 개념, 힘과 변위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 규정된다. 규정되고, 모든 방향이 진행되는 완벽한 홈페인 공간이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1, 2, 3, 4, 5, 6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요런 과정이 그 만들어지는 게 이제 아까 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교차하면서 모이고 계속 모이고 힘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게 동질화된 어떤 그 경향이 보이는 그런 게 이제 홈페이지 형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국가장치 이두 모델이 있고, 이제 제국의 수직적인 장치. 제국은 큰 틀이잖아요? 큰 틀? 근데 거기에 이제, 어, 도시국가의 등방적 장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국가장치의 모델이 되고, 기하학은 물리학의 문제와 그 국가의 사업이 만나는 곳에서, 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하학은 물리학의 문제와 국가의 일이 만나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국가의 사업, 일이. 이게, 어, 이게 뭔지 책에 그렇게 써져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하학은 리만 기하학 같아. 아, 리만 기하학요? 음. 이게 지금 932페이지에 있는 얘기긴 한데, 리만 기하학. 아, 리만 그러니까 그게 기하학은? 예, 일관성이 있는 게 그 왜 전쟁 기회와 국가 장치, 예, 그다음에 리좀과 수목형 사고, 예, 그리고 왜 유목민과 그 정착민, 정주민 이게 다 그 두 가지 그 대조 상황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모델도 똑같이 국가 수학이 있고, 그러니까 왕립 수학 뭐 이런 것들 이미 제도권에 들어가서 인정된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쟁 기계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소수의 기하학이 네, 수학이 마이너. 예. 마이너 기하학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너 기하학이라는 것이 국가의 사업이라는 거는 이미 국가 장치화되고 국가의 과학이 되고 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아, 만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쪽으로 포획이 되니까 그렇죠. 소수의 과학이 국가 과학 저기에 포획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아까 왜 번역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네네. 트랜스폼 되는 게 그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두 개, 세 개가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음, 전쟁 기계와 국가 장치라는 게 완전히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은 항상 사이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네. 이쪽으로 전환이 되면은 전쟁 기계가 국가 장치가 되고 소수 과학이 왕립과학, 수학과학, 그러니까 국가 과학이 돼요. 그 음, 경계, 스레숄드를 넘어가면. 네. 근데 그 경계라는 게 되게 모호해. 그래서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만나는 곳이라는 게 경계선이거든. 네, 그 그렇죠. 두 개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국가가 도시 국가로 변하기도 하고 도시 국가가 다시 국가에 편입되기도 하고 그게 계속 공존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국, 제국의 수직적 장치라는 건 제국의 어떤 그 이미 바운드리 안에, 제도화되고 예, 규정화되고 다 예, 영토화가 끝난 것들이지. 예, 거기 안에 이제 도시들이 음, 등방적인 어떤 장치가 이제 되는 거고,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지. 알실로. 그리고 이제 예. 기하학에서는 이제 물리학의 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 소수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상들, 뭐, 그러니까 물리학도 이미 제도화된 물리학이 있고 예, 그다음에 소수의 물리학 아직 네, 확정되지 않고 새로 네,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한 1910년도 정도 되면은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은 소수의 물리학이었지. 네, 그쵸. 네. 그게 같다는 거지 지금 이제 물리학도 그렇고 국가 사업도 그렇고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모델들의 종류를 지금 6개 쭉 보여주고 있잖아. 그게 네네. 음악도 그렇고 그 바다도 그렇고 어디나 과학의 세계, 수학의 세계, 뭐 국가라는 뭐야 정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같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음.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상태가 네. 이게 리좀적 상태에서 수목형 상태로 계속 이전을 하는 거. 그걸 이제 번역이라고 얘기한 거고. 음, 근데 그게 또 수목형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걔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리좀이 등장할지 모르는 거지. 물리학도 똑같이. 음. 아, 네.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계, 기하학이라는 게 이제는 그 새로 생기는 어떤 리만 기하학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그 다른 어떤 기하학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새로 생기는 그게 음, 이제 지금 어떤 물리학 지금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물리학이라는 건 결국 이 홈페인 공간의 어떤 형식이잖아요. 그 고정 이게 좀 이렇게 반복된 단단하게 된 등질화된 어떤 그런 형태, 교차된. 근데 이런 새로운 어떤 문제와 국가의 어떤 일들이 만나는 곳에서 또 새로 탄생한다라는 음,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그 접근이 그 음, 소수의 어떤 기하학들이 만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저게 아니라 저기 매끈한 공간이 아니라 물리학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된 홈페인 공간의 어떤 결과들이 이제 정리된 형태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동질화의 물리학적 과정은 예.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물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학, 음, 제도권으로 들어간, 그쵸? 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단단한 어떤 그걸 만드는 동질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그쵸? 음. 아,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중력도 나오고, 중심적, 여기서 중력의 중심, 중심점의 위치, 뭐, 중력, 뭐, 계속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한번 지구를 잘 생각해 봐요. 사실 중력이라는 게 지구 때문에 그 중력이라는 게 무게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 지구의 중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핵에 있겠죠. 네.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어, 그러잖아. 지구 중심에 있는 그 중력의 핵심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그 아, 지구를 갖고 지금 물리학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자 음, 생각해 보라고. 평행선이라고 우리가 가정하잖아. 네. 네. 근데 평행선이 지구에 있냐고. 없죠. 없지. 왜냐면 그 북극에서 남극 거기에는 북극에는 점이라고 점. 맞아요. 남극도 점이고. 근데 네. 그 둘 사이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이렇게 삥 둘려서 그 굴을 따라서 이렇게 선이 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평행한 선도 똑같이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점으로 가면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점으로 가는 거를 평행선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게 네. 위도잖아. 그게 위도. 음, 그러니까 거기 그 자체가 벌써 넌센스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계 지도를 펼쳐놓으면 실제 땅 거리하고 안 맞아서 그 중앙에 있는 국가들이 커 보인대. 아, 중앙이요? 그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중국 이런 땅들이 쓸데없이 커 보인다고. 아, 그렇죠. 이게 퍼진 것 때문에, 그렇죠. 구르 그리다 어. 보니까. 그렇죠. 이게 넌센스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고 사는 거야, 그냥. 음. 아,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네요. 이런 네. 과정들이 이제,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나오고 평행선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이 인위적으로, 물리학이라는 게 예.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런 넌센스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다 동질하다고 가정해 놓고 가정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공간도 그냥 다 평면이잖아, 예, 평면. 예, 그렇죠. 그러면 평행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주에다가 평행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평면을 만들어 놓으면은 상상이 못 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네네요. 못해. 그러니까 지구에다가 그걸 갖다가 그 정해놔가지고 위도와 경도로 나누고 이게 평행선을 걷다고 지금 다 체계도 돼 있잖아. 그 지리 그렇죠. 체계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 되면은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 공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다 그, 점에서 점을 그, 만났는데 어떻게 평행이 되냐고. 하여튼 그 말씀이 그러면 이제 결국 인위적인 수직선을 그리고 음, 인위적인 어떤 그 힘의 관계에 대한 공식들을 만들고, 그쵸? 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그치. 규정도 절대적인 하고, 시간, 절대적인 공간을 가정하고 예, 물리학을 개발을 하려니까 이제 뉴턴 때까지는 그게 짝짝짝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 과학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한 거지. 그쵸. 이게 다 가정해놓고 음, 동질화를 시켜버린 거네요, 그냥. 그렇지. 인위적으로 등질화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그, 음, 미안해요. 그러니까 그 물리학, 금방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물리학이 발전된 그 과학의 어떤 역사도 그 철학적 사고와 연결돼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리좀식 사고에서만 지금 리만 그 기하학이라든지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다양체나 그 실체 이르는 길에서 얘기했던 그런
스모킹 사고에서 사고할 수 없는, 그때 저희가 힘들었던 건 이점식 사고가 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맞아. 어렵게, 지금은 실제 얘기는 정말 좀 다르게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되는 물리학의 어떤 개념도 음, 의 배경이 되는 그 수묵형 사고의 체계적 사고, 철학적 사고, 그런 것들은 그 명제식 사고죠. 말하자면 수학에서 말하면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그 정의를 바탕으로 모든 걸 구조화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구조화 형태에서 모든 체계가 이루어지니까 어, 그것이 정치나 어떤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종속적 교육이나 가르침,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만 된다는 그 강압도 있었고, 그게 또 평가가 됐고, 교육 맞아.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강압받으면서 강력한 세뇌를 받고 그렇지. 네, 그렇게 교육되어 와서 그게 생각이 사실화된 그런 상황을 사는 거니까, 음,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이 아닌 세계를 지금 뚫고 나가는 거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녀서 그 네, 이런 전제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일수록 이 리좀 사고는 도대체 어렵죠. 이게 이해가 안 어렵- 되는 거지. 무슨 예, 이해가 안 소린지. 되죠. 거기, 그게 다 어, 외워져서 기가 막히게 머리가 습관화돼 있는데, 그렇지. 그걸 이해하려면 그걸 다 파괴해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자기가 배운 걸 다 예? 그 탈영토화하고 탈주선을 타야 되고 탈코드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 그러네요. 이게 참, 그 사실 이런 그 리만 수학이나 이런 리만 공간 다양체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훨씬 더 얘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음, 그렇죠. 뭐 이쪽 저쪽으로 막, 저 어제 애들 뭐 공연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지금 제가 느껴온 게 그 공연이 정말 체계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제가 젊었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더 어렸을 때 음. 그걸 질서를 잡으려고 그리고 더 어린 또 청년들이 그 스텝 올 때는 막 답답해하고 니네 왜 안 지키냐 해서 애들보다 나가 떨어지는 애들은 더 어린 애들 청년들이고 나이가 먹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마구잡이 막 이쪽 저쪽으로 튀는 그게 너무 이쁜 거야. 아름답기까지 하고. 음. 근데 이 수용 상태가 달라지는 게 그게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지. 그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게 살아보니까 저게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체계에서 벗어난 사람들, 특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위치나 정년 퇴임하고 뭐 어떤 어디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에서 보는 그런 상황도 어떤 예술 공연 형식이었는데 그게 제일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소한 이런 전혀 그 질서가 없는 그게 훨씬 더 재밌고.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야. 네, 맞아요. 표현하면 자연스러운 거였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올림픽 그 저기 뭐야 제막식인가 그게 그 뭐야 프랑스 사람이니까 받아들이지. 맞아. 거기. 이 공산권 사람들이 보면은 쟤를 미쳤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아니 다, 그게 그러니까 다 뭘 준비했냐 욕했어요. 했을 거야. 다 욕했어요, 다.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어떤 식으로 훈련받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라고 예술도 보라고 이게 제도권 교육을 열심히 한 애들이 큰 인물 된 사람이 있나? 우리나라 못하죠. 가수 그다음에 미술가 성악가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보면은 다 탈주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학교 공부에 철저히 매진한 애들은 잘하면 서울대 법대 가는 거야. 음. 그 이상 인물이 안 나와. 근데 이렇게 벗어난 애들,
학교도 다 때려치고 뭐 가수로 간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세계적 인물이 나오잖아. BTS가 뭐 서울대 나왔어?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평행한 어떤 그 수직 수평선의 어떤 관계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이제 모여야지, 그 점들이 모여야지 측정 가능한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이 바뀌어도, 그리고 이게 방향마다 확확 바뀌면은 또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가정에서 중심점을 만들고 음. 불변하다라고 하고, 맞아. 그리고 이런 어떤 보편적인 인력이 있는 것처럼, 음, 만유 음, 인력처럼 있는 것처럼 경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힘과 변이라는 게 결국은 워크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 변이라는 게 이동, 변화잖아요. 곱하면 음, 힘의 양이잖아요. 일의 양을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정하고, 음, 그거를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그걸 격자로 이제 딱 정리하면은 이게 완벽한 이제 홈페이지 공간이 돼가지고 그 안에 올라오면 이제 다 계산되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식으로 동질화를 해가고 법칙화 시킨다. 예, 이런 그렇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멋있네요. 이게 아니, 이, 우리 그렇게 근데, 배운 거야. 그렇게 배운 예, 거야. 예, 그렇게 배운 거면, 갑자기, 이거 뭔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 아니, 예, 근데 이 근데, 글래즈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본문 중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알죠. 그건 예, 당연히. 국가장치라는 예.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국가장치가 없으면 그, 그 전쟁 기계도 있을 수가 없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선형 기하학, 수화학 이런 것들이 물리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그 리좀 과학, 소수의 과학 이런 게 설 자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아니 다른 해석이 하나 나와서 수학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 세계를 그 어쨌든 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거를 풀이하는 어, 음,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말인데 음. 내가 그 전에 해석한 말하고 지금 달라지는 거야. 들레즈를 보면서. 양가적인 인간이 거. 만들어낸 언어라는 얘기가 예, 예. 그 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라는 그 공감과 지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음, 그게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상이라는 음, 거죠, 가상.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혜의 해안이었는데 음, 인간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다른 신의 영역이라면 어리석고 음, 우리가 고정된 시선으로 우리가 또 체계화를 시킨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계를 국한시켜버린 우리의 언어다라고 한다면 이 수학이란 언어가 들레즈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고정된 시선이 있어야지 다른 다양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의 수학은 그 리먼 공간의 많은 리먼 공간 중에 한 공간에서 통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네요. 그게 우리가 뭔가 그 전달을 할 때 고정된 언어의 체계가 없으면 그 다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음, 그거를 그 체계로부터 이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으로 가는데 음, 수학에서도 명제식 부정을 할 때 결국에는 아니라는 부정의 부정을 하면서 찾아내는 추론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잖아요. 그런 예. 그런 어떤 사고의 흐름 같으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이라고 붙였잖아 이름을. 네. 내 시선을 우리 이름 같이 줬잖아요. 제가 음.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들레즈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시선의 가치가 두 배로 늘어난 거야. 그러네요. 네. 네. 하나로 한 가지만 보고 있었던 시선이 또 음, 다른 가치가 거기가 부여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래.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가정해가지고 수학이 전개된 것만 우리는 학교 제도권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 카를 로벨리의 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뭐 그런 네네네. 책이 있었잖아. 우리 네네네. 그거 네네. 읽었잖아. 그래서 네.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이후에는 음, 시간도 상대적인 개념으로다가 음,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네.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거지, 우리가.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물리학, 수학 나오는 얘기는 공간도 그렇다는 거지. 음, 그렇죠. 공간도. 시간과 그치. 공간 모두 다, 아, 그 옛날에는 한쪽만 바라봤었는데 이 들레지 철학을 공부하면서 양쪽 공간을 다 볼 수 있게 시선이 더 확장됐다고 보는 게 맞지. 음, 음, 그렇지. 그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볼 수가 없죠. 음. 그렇죠. 참, 그러니까 고정된 면도 볼 수 있고 계속 유동적으로 생성되고 변하는 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벌써 시선이 그만큼 확장된 거지. 음, 그 그쵸. 수학을 가르칠 때도 애들한테 이런 거는 고정되게 우리가 가정하고 만드는 수학들이다. 근데 그 그렇지. 이면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수학 선생들이. 와, 그렇잖아. 그래야지 수학을 공정하게 가르치는 거야. 애들 이거, 외눈박이로 가르치지 말고. 그런 수학을 또 최초로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와, 세 번째는 이제 홈페임의 극한이 있다. 극한이 이제 뭐냐면 그 홈페임에도 이제 계속 이제는 그 하다 보면은 이 공간의 극한을 벗어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가 그 클리라멘이라고 하는 편의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나선이나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편의는 이제 최소 편차, 다시 말해서 중력의 수직선과 이 수직선에 접하는 원의 호 사이에 무한히 작은 편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극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선의 형태는 주파수 내지 축적, 분포의 법칙에 따라 공간의 모든 점이 동시에 장악되는 양상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나선과 소용돌이라고 여기서 써 있어요. 써 있고, 들레즈는 이 최소 편차에서 소용돌이까지, 편의와 소용돌이까지 이제 편의를 요소로 갖는 매끈한 공간이 나선형으로 증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는 전쟁 기계의 물리학과 연결이 되고, 그 무리의 물리학, 또 난류, 파국과 질병의 물리학은 전쟁의 기약을 위한 것이고, 전쟁의 기회, 전쟁의 기계를 위한 것이다. 이게 되게, 여기 932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우냐면 예. 그 이제 차이와 반복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아, 이제 원을 우리가 컴파스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원을 그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고정된 한 면에다가 한 면에다가 하나를 백날 그려봐야 그 같은 선을 계속 지나갈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 원은 고정된 원이지.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각도기를 재고 이렇게 편차 같은 거를 그 아, 접하는 면에다가 이렇게 잰다 그러면 맨날 똑같을 거라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나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차이와 반복이 되지만 계속 차이가 나는 거야. 생성의 공간에서는 그 원 하나하나가 겹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위에서 보면 똑같겠지. 예. 맨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나선은 원이 계속 지금 바뀌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
네네, 그쵸.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차이가 난다고. 반복은 되지만 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고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지. 그러네요. 아, 그게, 그러니까 계속 한 개에 고정된 데서만 된다면 이거는 그냥 극한인데, 그치? 근데 그 공간을 이제 살짝 음. 편의를 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나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 다른 어떤 것들이 그 반복되지만 소용돌이 차이가 되는 거죠. 태풍처럼 이렇게 예, 위로 계속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이 형성되는 거는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위에서 보면 같아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그냥 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대개 우리가 기하학에서 배울 때는 정지되어 있는 원을 갖다 예.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런 원은 종이에나 있지, 딴 데는 없어. 야, 그러면 그거는 그게 벗어나는 방법이군요. 그 그치? 고정되는 홈페이지임을 벗어나는 방법은 음,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를 주고 그걸 나선형으로 계속 올리면, 그렇지. 야, 우주도 사실 빅뱅이 그렇게 되거든. 지금 야, 계속 이게 팽창하고 있잖아, 우주가. 어휴, 그게 정지되어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네, 이거 되게 재미난 표현이었네요. 음. 이 글을 볼 때는 이게, 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데, 교수님, 완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근데 거기서도, 그게 어디지? 펜노저 그 분의 책에도 요 나선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뭐 이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리고 주파수라는 것도 예. 그 왜 주파수를 표현하는 저번에 공식이 뭐라 그랬지? 그 프랑스 뭐였어? 그거. 라플라스. 라플라스 공간. 예. 그것도 이게 주파수, 이게 사운드의 세계에서도 사실은 프리에도 있죠, 프리에. 예, 예, 뿌리의 함수가 그거잖아. 이렇게 예, 맞아요. 주파수를 표현하는데 그 예, 주파수라는 게 정해진 게 없다고. 그쵸. 이게 예, 그잖아. 이렇게 딱 한 예, 면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사인파 이렇게 하나 딱 그려놓고 예,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음악이나 뭐 이렇게 진동이나 이런 바깥에서 이런 자연 현상들은 계속 그게 새로 생성된 주파수들이 겹치고 막 두 개가 그 뭐야 증폭이 돼가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어서 하나로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공간들이 무수히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그 뿌리의 함수라야 그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일반 거기서 사인파 그 우리 왜 배운 기하학에서 배운 사인 각도 뭐 이런 거로다가는 표현이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맞아요.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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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얘기들이야 이게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그,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아니, 물리학 꿰뚫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아니, 펜누저 분도 이거 그냥 갖다 쏘셨네. 그걸 이제 물리학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리학에다 적용한 노벨상을 한 거지. 거잖아요. 이, 이게 아, 철학에 노벨상 없는 게 참 아쉽네. 이게 블레즈는 노벨상감이야. 그러네요. 완전, 와.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벗어나면 된다라는 얘기구나. 네. 그리고 노동과 그 자유활동의 근본적인 대립인데, 이제 노동은 이제 아까 워크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물리와 과학 개념에서 이제 뭐 무게나 높이, 힘, 변이 이런 관계, 힘과 변이의 관계가 결국 이제 노동의 그거거든요. 그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 이동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모든 노동에 적용될 수 있고 배증되기 쉽고 나누어지기 쉬운 동질적인 어떤 추상적인 양을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을 쓰고 그리고 국가 장치의 발명은 노동은 오직 잉여의 구성과 더불어서만 출현되므로 스톡 없는 노동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유활동은 그 매끈한 공간인데 이거는 연속적인 어떤 변이, 그러니까 말에서 활동으로 이런 활동에서 저런 활동으로 뭐 그냥 계속적인
그 자유로운 어떤 이 연속적인 활동인 거죠. 일은 어떤 정해진 어떤 시간 뭐가 이렇게 그 해야 하는 것들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이제는 그냥 뭐 계속 이어서 행위하는 어떤 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노동이라는 범주에 상하는 것이 없죠.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의 연속적 변이를 규제하는 노모스의 법이다. 연속적으로는 이게 약간 놀이 같은 그런 거죠. 놀고 있는 거죠. 음, 예, 소위 이제 원시 사회에서는 이 노동이란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렇죠? 뭐 특별한 어떤 그게 없고 돌아다니면서 수렵 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돌아다녔기 때문에 구성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자유활동의 사회요 매끈한 공간의 사회가 바로 이 원시 사회였다라는 거죠. 과거 수렵 사회들.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회에서는 축적이 필요 없잖아. 스톡이라는 게 예, 축적이잖아.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예, 그쵸, 그쵸. 그 축적이라는 게 저번에 그 박상호 박사가 맡은 거기에서도 보면은 왜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뭐 이게 축적이 된다. 그거에 어떤 그 조건에서 이제 그 축적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스레솔드를 넘어가는 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수목형 사고로는 뭐가 쌓여야 그 예, 축적이 돼야 뭐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쟁 기계나 이런 유목민, 노모스 이런 공간에서는 그저 이게 다양체도 그렇고 축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없는 거죠. 축적이 없는 거죠. 축적이 없어. 예, 그냥 수렵 생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있는 거 먹고, 음. 보이는 거 먹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거, 노는 거야. 예, 노는 거야. 노는 자유롭게. 거죠. 그게 노는 거 같아요, 노는 거. 놀면서 먹는 거 같아요. 이게 좋았을까? 좋았을 것 같아요. 어? 교수님 지금 끊겼죠? 음. 응? 좀 기다려야겠다. 내가 재밌는 거 기다리는 동안 그 아까 내가 물어본 거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너무 그래서 그러면 이 수학이라는 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학 모델 중에서 그게 물리학에 반영이 돼서 실제 예측 가능한 현실 세계와 예측 가능한 걸 가능하게 물리학에 적용하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하늘도 떠다니고 그건 현실 세계를 정확히 예측한 거 아니냐. 그걸 수학적 공리로서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아까 내가 들레주 철학으로 해서 물어봤더니 훌륭한 지적이라고 기가 막힌 통찰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같이 또 그걸 같이 합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떤 수학은 자연 세계를 놀랍도록 정확히 설명하고 예측하기도 하고 뉴턴의 역학 미분 방정식이나 행성 궤도 계산이라나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수학은 자연의 언어들이라는 표현은 부분적 실효적이지만 하지만 수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데요. 수학은 자연을 본뜨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인간의 인식 가운데 형태로 모호함과 아니 모델화한 거예요. 지금 교수님 계셔야겠네. 자연은 무수한 변수, 연속성, 모호함, 예들로 가득하지만 수학은 모델화를 통해서 자연을 정돈한 단순화된 구조화 형식이. 우와, 아, 어, 정확한 말이네. 예, 모델화 시킨 거죠. 그 모델화. 그렇지요. 맞아요. 이걸 지금 알았네. 아, 세상에. 예, 에? 이거를 철학을 이렇게 하니까 더 확실하게 그 맞아요. 둘에 대한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교수님이 말씀드려야겠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박이사 고마워요. 내가 하려다가 지난번에 수학 있어서 나 5장은, 15장은 너무 시간도 저거, 나 그거 빼주고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번 주 시간이 안 돼갖고 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지켜봤는데 역시나 그걸 하고 싶었거든. 근데 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팁은 찾았네. 어? 그게요. 어, 일단, 그 15장은 하십시오. 어떻게 15장, 저기
살려주면 안 될까? 아, 이 부장 그 결론이라 별거 없어요. 결론이라 그냥 결론이라 더 어렵지. 다 정리해야 되는데. 몇 장 안 돼. 진짜 몇 장 안 돼. 아, 어쨌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금. 하여튼 20장밖에 안 돼. 근데 결론이 이거 결론이라고 하기도 거시기하고 그냥 용어 정리인데요?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아, 이건 용어 정리네. 그 앞에 장부터 예. 여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만 이렇게 꼭꼭 집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정리를 다 해야 된다니까. 안 해도 되죠. 이제 뭐 더 추격해 갖고서 했던 거를 이렇게 이건 한 장에 해도 되겠네. 한 장에. 예. 교수님 오케이. 들어오셨어요? 아니, 나는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필리핀이라고, 필리핀. 아, 이거 진짜 중국 티나네. 그 한 소장님 뭔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아, 교수님. 네, 아까 나가 계신 동안 내가 GPT한테 네, 아까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중요한 지금 알아차림이라서. 어? 음, 음, 아니, 수학이 그렇게 세계를 반영한 게 아니라면 갑자기 음, 궁금해진 게 우리가 사실상 그걸 기가 막히게 반영을 해서 물리학에 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용한 도구들, 인간이 만드는 도구들이 있고 이게 자동차나 비행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것들, 그것도 사실 세계를 계산한 인간의 능력이면 사실을 반영한 언어 아니냐 했더니 음, 음, 수학은 자연 세계를 놀랍도록 정확히 설명하고도 하는데 그게 부분적이래요. 그래서 수학은 자연을 본뜨는 것이 아니고 음, 자연을 인간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추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음, 자연은 무수한 변수, 연속성, 모호함, 예외로 가득하지만 여기에 수학은 모델화를 통해서 자연을 정돈하여 단순화된 음. 구조로 만든 형식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정확하네. 아주 설명 정확하잖아요. 잘하네. 네. 네. 너무 잘했네. 정확하게. 아주. 음, 갑자기 그래도 수학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가능한 한 잘 음, 예측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체계적 언어입니다. 그렇지. 그럼 내가 아주 정확하네. 물어봤어요. 이 둘을 그냥 함께 이해하도록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수학은 현실을 닮은 생각의 구조이며 이 구조가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작동하는 유효한 모델로 여깁니다. 네. 그래서 기가 막히네요. 딱 리먼 공간의 접근 방식이네. 그러네. 예, 그 공간 안에서만 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은 리먼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역시 우리 공부하니까 이것도 그 정리를 이렇게 했어. 그 비슷한 언어인데 그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수학은 인간의 인식 구조에 기반한 추상적 체계이고 이 음, 체계가 현실과 구조적으로 공명할 때, 지금 박이사 얘기랑 비슷해.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예측하는 언어로 경험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화된 시선입니다. 어, 우와, 우리 지금 얘기하고 다 들어갔어. 야, 듣고 있었나 모델은 봐. 좋은 시선인데 시선? 우와, 아, 좋습니다. 아주 야,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야, 대단하네. 이제 그 자본주의의 이제 역설적 교수님 또 시각. 멈췄어, 여기. 교수님 안 되시겠다. 이 참. 이 교수. 거기가, 어, 교수님 저거 했으면 되는데, 어차피 안 되나, 그게? 로밍해도 안 되죠? 네, 안 돼요, 거기. 속도에 따른 거니까. 들어오셨다. 교수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아, 여기 못 살겠네. 아, 그 인터넷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야, 아, 후진국. 아유, 예, 대한민국 세계 최고잖아. 그거는. 예, 하여튼 그 자본주의 그러면 역사적 전환 넘어갈게요. 예, 이제 자본주의의 이제 근본적 변화를 하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제 고대 제국에서 현대 자본주의로 올 때 고대 제국은 잉여 노동이 곡물이나 부역으로 분리되고 구별됐어요. 그 잉여 노동이 곡물이나 부역으로 분리되고 구별이 됐고 이 자본주의에서는 잉여 노동이 노동 그 자체와 점점 구별되지 않게 되고 전적으로 노동에 흡수되었다. 잉여 노동이 원래 이제 그 고대 제국에서는 자기 밭이 있는 거고 자기 밭은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혼자 자기가 하는 거고 이제 뭔가 그 어디 가서 일을 할 때는 국가나 어떤 누구 영주의 집에 가서 할 때는 그건 이제 잉여 노동으로 뭐 곡물이나 뭐 부역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명확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로 오면서는 이 잉여 노동이 그 자본의 어떤 그 상황 안에 그냥 흡수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는 그 사실 그 잉여 노동의 잉여 노동의 그 밸류를 자본가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런 형태가 이제 자본주의의 그 형태잖아요. 우리 그때 자본론에서 읽었듯이 이제 음, 그렇게 되면서 노동이 이제 그 잉여 노동이 흡수되어 버린 거고 이제 현대는 모든 노동은 잉여 노동이다. 이거는 뭘까?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은 잉여 노동을 전제로 한다.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잠깐만, 이거. 네. 근데 이제 매끄러운 어떤 공간의 이제 출현은 이제 자본주의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함의 지점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거의 그 아까 얘기한 극한에 온 거죠. 그래서 유동하는 자본이 일종의 매끈한 공간을 재창조하고 필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홈페임의 끝에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그 자본은 이제 다국적 기업의 탈영토화된 공간이 되고 요 지금 매끈한 공간의 출현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자본주의의 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의 절대적인 속도, 홈페인 자본과 매끈한 자본의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이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본주의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지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유동하는 자본이 일종의 매끈한 공간을 재창조하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메꿔난 공간을 재창조하고 필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바로 홈페임의 끝에서인 것 같다. 이게 그 이 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어떤 그 맨 끝에 더 이상 그 안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자본주의의 끝, 그 다음에 현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단계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새로운 것은 항상 로테이션의 새로운 형식이다. 이 말이 있어요. 교수님 이 내용을 좀 알겠습니까? 아까 그거 나선 생각하라니까. 아, 그쵸.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직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네이밍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네, 붙인 거잖아. 네, 자본주의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무슨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영국이나 이런 특정한 나라에서 만들어낸 어떤 경제 체제가 아니라 지금 들레즈가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는 인간이 붙인 그 뭐랄까 인간 간의 경제 활동의 전형적인 하나의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붙인 거지 어, 자본주의라고. 근데 음, 얘는 계속 전쟁 기계와 국가 장치 간에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리조의 세계와 수목의 세계를
끊임없이 변형하면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하나의 경제 체제로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얘는 영원할 수밖에 없고 모양은 계속 반복되지만 그러니까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제는 국가 간 경제도 그러니까 경계도 필요 없는 그래서 음, 지금 그런 자본주의 형태가 이제는 국가를 탈피해서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뭐 그렇죠. 무역 시스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기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쟤는 옛날 수목형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 예. 저게 안 통한다고. 저것 때문에 아마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음, 왜냐면 이렇게 인류가 만들어 놓은 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 쟤는 경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쟤는 수목형 사고를 하는 애라서 저렇다고. 아,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강제력 때문에 사람들이 뭐 협상을 하고 15% 이렇게 그 선을 긋는데 약속은 했지만 저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결국 이제 그 고대에도 어떤 형태든 자본주의의 영향이 있었고, 지금의 그렇지. 어떤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고, 또 음, 미래에도 계속 이게 그렇지. 그 계속 새로운 어떤 반복될 거다. 형태로 점진적으로 계속 만들어져 간다. 계속 그 음, 유지가 되어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얘기인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잉여 노동이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들레주에서는 그 어떤 이- 그 모든 노동이 잉여 노동이라 얘기한 거는 고대에서는 잉여 노동이 자본가가 착취하는 그 여분의 노동이었는데 지금 음, 잉여 노동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욕망 기계의 흐름에서 생성되는 노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노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욕망, 현대에서는 음, 그 노동 자체를 저희 욕망에서 늘 생성되고, 현대에서는 노동 자체가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고대에서는 종속 관계로 이렇게 했었다면, 어, 지금 들레즈의 그 리존 사고에서는 노동 자체가 언제나 잉여 자체로서 욕망적인 형태의 생성 노동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프리랜서가 늘어날 거예요. 예,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행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서 네네. 벌어먹고 사는 형태의 그 직장은 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거잖아. 예, 자본주의가 예. 발전하면서. 그때 근데 당시에, 그때 당시 노동은 뭔가 이제 자본가를 위한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거 예. 긍정적 의미잖아요. 그게 생성한다는 그게 맞아. 그게 예, 계속 무너져서 결국은 시간의 경계라는 것도 사라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 임금을 정하고 하는 시대가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이것도 음. 탈코드하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탈코드화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탈코드화가 사실 되는 급격히 거죠.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예, 그 예, 뭐야, 특히 선진 IT 산업 뭐 저기 실리콘밸리 이런 데는 이미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 그 음, 재택근무가 아예 일반화됐고 회사에 오가서 이렇게 정규된 시간에 일하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는 그 특이한 형태가 돼버렸대. 그렇죠. 잉여도 탈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해진 시간 이외에 일하는 게 잉여노동이잖아. 예, 예, 근데 저희 이제 잉여 자체가 탈주해 버렸잖아요. 정해진 그치? 시간 마음대로 하니까 맞아. 이제 그냥 놀이나 일이나 예, 섞여버리는 거야. 다 섞인 거지. 언제 뭐 지금 교수님 지금 놀러 가서도 일하잖아요, 지금. 맞아. 왜? 예, 노는 게 그냥 일하는 거가 되는 그런 예, 세상이 되는 맞아요. 거지. 구분이 안 가는 예전에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 딱 하면 노는 시간 딱 구분이 되고 절대 안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졌다는 그 생각. 어렵네요. 어려워. 이게
참 그 경계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가 가죠. 어, 이게 그 참 그러니까 그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 점점. 어, 예, 지금 선형적인 세상에서는 대처하기가 쉬운데 예측하기도 쉽고, 그게 점점 탈피하는, 이 탈주화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니까는 아니 아니 그 힘들어지는 거지. 산업 그 성장의 그 기간 동안은 똑같은 방식으로도 한 2, 30년 20년 이상 먹고 살았었는데 그렇지. 요즘은 1년도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1년이 다르게 사회가 바뀌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이, 근데 하여튼 마음가짐이 그렇게 탈영토와 탈코드화되는 사회를 마음에서 준비를 해야지 그걸 거부한다고 그런 사회가 안 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잠깐, 잠깐 그 지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결국 그냥 가고 음, 있는 거잖아요, 계속. 맞아요. 어쩌면은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못 본 거 아닐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네, 싸운 거지. 예, 싸운 네, 가고 거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약간 네. 멈춘 것 같지만 그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계속 탈코드하는 일어났고 고대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거를 체계화된 소목형 사고나 우리의 사고 시선 자체를 거기로 고정시켜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선이나 행동하는 것은 소외계층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 예, 음, 그 안에 포획하고 하면서 정말 그 포획 집단 자체의 구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소외계층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외시킨 시선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바뀌어 가는 어떤 현상 음,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어쩌면 이제 이게 흐름이라면 이제 소외계층 자체가 이제 주류가 되는 그런 음, 다양한 주류에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또 다른 미래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노동의 형태가 재택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하는 이런 형태는 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주류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은 그 계속 그 소수의 어떤 그들이 계속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음, 음, 이제 그게 이제 그리고 직무 중심으로 뭔가 이제 계속 일을 시키고 이 일이 됐냐 안 됐냐만 체크하지 뭐 그 사람의 근태니 뭐 이런 것들을 덜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롯데 어디는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버렸더라고요, 아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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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급이 뭐냐면 아예 직무별로 돈을 넣고 음, 그 직무를 몇 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돈을 합산해서 주는 거예요. 성과를 해버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그 직무의 그 달성도, 음, 그 달성도를 평가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월급과 연봉이 매년 바뀌는 거죠. 매달 매년 바뀌는 거죠. 그 평가 때마다. 아, 야, 완전 능력주의네. 그렇죠. 아,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받을 수도 있고, 예. 진짜, 일 이게 못한 지금, 애들은 못 받는 거지, 아예. 그게 지금 롯데 무슨 푸드인가? 거기서 이걸 무식하게 도입했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교육하는 이런 이제 정말 긴장해야 될 게 정말 이 빈부의 양극화나 예. 이 의식의 간극이 정말 극 차이가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교수, 사실 근데 이게 맞거든요. 이게 시대적 흐름은 음, 직무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 그리고 음, 회사도 그 직무가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음, 옛날은 전인적인 한 사람의 어떤 그걸 그 급여로 봤다면, 이젠 음,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음, 그 일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거기마다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다 보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급여를 측정하는 거예요. 어, 아,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쵸? 맞아요. 예, 그렇게 가고 있어. 급격히 변하고 급격히. 있어. 예. 그러니까 음, 이렇게 되면 굳이 국내 사람도 아니어도 되고, 외국 사람들 데리고 그 직무에 맞으면 그걸 주면 되는 거고,
그걸 또 공정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야, 기가 막히네요. 여기 딱 맞네. 완벽한 기계화가 돼서 네, 전쟁시켜버리고, 언젠가는 이게 홈이 또, 이거 나름대로의 체계 때문에 홈이 파지겠지? 네, 특별한 그렇죠. 공간을 필요로 하겠지? 네, 와,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이게 이제는 외국 글로벌하게 일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될 것 같고, 이게 음, 지금 아직 소수지만, 계속 이 국가장, 우리가 어떤 뭐 기업 체계의 장치에 계속 포획돼 가고 있다. 이런 어떤 지금 형태가 흐름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박 이사님이 철학 공부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가져가겠네. 아, 그 그럼요. 기업이 돈을 벌 때라는 건 홈 파기 시작할 때네. 그 뒤에 따면 안 되네, 그거. 언제나 홈은 파지면은 매끈한 대로 갈 때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홈 팔 때 해야 되네. 그게 그래서 지금 사실 찬스네. 그 부분을 이제 사실 강 교수님하고 같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 3년 정도 그렇게 했고, 이제 음. 그 직무를 좀 더 이제 체계화해가지고 급까지 이제 가는 걸 이제 앞으로 해야죠. 하여튼, 아, 그래도 이제 우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예 아직도 이런 개념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알아갔네. 그래? 아, 그 교수님, 요거는 다음 주에 하고, 다음 네. 주에 그 15장을 우리 한 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신대요. 무슨 네. 소리야.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을 아예 다. 한 장, 챗GPT로 안 돼, 한 안 장으로 돼, 안 돼, 안 준비해야 돼. 돼. 한 장으로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그 한 소장 한 주를 더 해. 왜냐면 다음 주에는 내가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아, 그 그래요? 이제 속주하고 집사람이 여기를 오거든. 네네네. 주말에 그래서 주말에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어. 그 보홀섬이라는 데인데 네네. 거기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교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기 언제 와요? 언제? 그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요? 어. 네. 제가 지난번 말했는데, 저는 8월이, 그럼 우리 8월 안에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음. 쉬고, 근데 17일 제가 좀 그래. 어려워서, 아, 네, 그리고 그때, 삼성은, 삼성은 되는데, 그러면 17일 날 다음 주 쉬고, 17일 날 박 이사님 이거 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마무리할게요. 아니요, 이거 빨리요. 금방 끝나, 금방. 이건. 같이 끝내고, 그 다음 주에가 마지막 주니까, 네. 밥 먹는 걸로. 나 그러면 진짜 한 장을 한다. 예, 한 장, 한 장. 아유, 다, 그건데 뭐, 마지막 종합인데요, 뭐. 아, 써머리라서 그냥 저기야 한 장으로 해. 괜찮아. 예, 한 아, 장만 해. 아니, 은근히 이제 우리 박 이사가 나를 계속 괴롭힌단 말이야. 사랑하는 겁니다. 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정리하고, 그 다음 음, 주에는 이제 같이, 책거리 하면서 이제 8월 마지막 날을 이제 딱 보내는 걸로 하시죠. 좋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 스트레스 안 받으렵니다. 제가 어디 네. 좀 이번 주에 가서 네.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아니, 뭐. 근데 어차피 그 개념만 올려놓으시면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하면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이 정리해요. 개념만 예, 올릴게요. 네, 그러시죠. 좋아요. 예. 좋아요. 아유, 교수님 잘 하시고 나중에 또 네, 뵙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행복한 여행 되세요. 네, 네. 행복한 여행 예, 되세요. 들어가세요. 네.